예,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펫샵, 반려동물 파는 가게, 또는 뭐 수입해서 판다고 하는 사람들, 뭐 가정분양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예 대놓고 고양이 공장 등등에서 나오는 고양이가 왜 문제가 되는지, 품종 사기라고 하는 측면, 즉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고양이가 아닌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면, 아니 나는 순종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그건 당신이나 순종이 중요한 거지, 나는 그냥 이 정도 생기면 됐다, 내 수준에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동네 고양이를 키우시면 돼요. 동네 밥만 먹고 다니는 불쌍한 애들을 한 마리 데려다가 밥도 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예방접종도 맞춰주시고 그러면 충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저렇게 생긴 고양이를 키우고는 싶은데 그게 100% 그렇지는 않아도 되고 순종이고 나발이고 나는 모른다, 아유 귀찮다, 난 그냥 200만원 내고 그렇게 설사 가짜 순종 고양이 사서 키우겠다 라는 분이 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마 여러분이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왜 시간 아깝게 이런 거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드릴 말씀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뭐냐? 사실은 이제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인 건데, 지금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서 고양이 분양 사기라고 쳐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고양이 소비자 고발 고양이 치면 비디오 클립이 이만큼씩 나옵니다. 뭔 얘기냐? 그런 고양이 공장, 그게 대규모 고양이 공장, 본격적 고양이 공장이건 몇 마리 놓고 집에서 하는 고양이 소규모 가내 공장이건 펫샵이건 뭐 경매장이건 해외 공장에서 수입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런 데서 고양이를 가져다가 파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그런 고양이를 사서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뭐냐면 고양이가 죽는 거예요. 저도 제가 순종 고양이 육종가로 지금 활동한 지 횟수로 10년 차고 만 한 8년 돼. 처음 제가 2008년도 9년도에 아무것도 모를 때 무슨 일을 겪었냐, 저는 그 러시아에서 고양이를 갖고 와서 판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종 고양이를 판다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고양이를 가져와서 제가 그 고양이를 키우면 저도 순종 고양이 브리더 육종가가 되고 그들이 다 건강하게 커서 나도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한테 가서, 지금도 이름이 잘 기억나는데, 그 순종 고양이라고 해서 거기서 고양이 7마리를 제가 들고 왔어요. 네, 저도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정확하게 그 고양이 중에 7마리인가 8마리 갖고 왔는데, 정확하진 않네요 벌써. 7마리인가 8마리 중에서 3마리가 제 손에 있을 때 죽었고 2마리가 분양돼서 죽어서 돌아왔어요. 거의 죽어가면서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피부병이 엉망진창으로 걸려서 병원비가 100수십만원씩 깨졌고, 결국은 뭐냐? 제가 그 당시에 약 200~3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데려왔던 7, 8마리의 고양이는 다 심각하거나 심각에 가까운 중증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간수신이 목숨만 걸렸어요. 암담하죠. 제가 그 사건을 계기로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전에 저는 앵무새도 키우고 별의별 동물을 다 키워봤고 안 해본 게 없었던데, 동물과 관련해서는 제가 꽤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양이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다음부터 연구하고 공부해서 지금과 같은 순종고양이, 육종과의 길을 걷게 되었고, 순종고양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럼 왜 그러냐? 아니 뭐 그렇게 많이 죽냐? 진짜냐? 네? 실제로 많이 죽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개에 비해서 키워지는 개체수가 적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그 위치가 작아요. 낮아요. 그럼 수의학자들이 백신 개발해서 어떻습니까? 연구를 별로 안 해요. 왜? 이게 안 되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바이러스 백신을 안 만들었죠. 왜 그렇죠?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만들 수 없어서 안 만들었겠지만 만들어봤자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경제 논리로 돌아가니까. 그래도 백신을 만들어야지. 그럼 너님이 돈을 대셔야죠. 너님이 밥 먹지 말고 그 돈을 내서 백신 개발에 투자하셔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아니면 국가가 하든지. 고양이의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고양이에 대한 질병들이 100%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곳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죠. 열악 정도가 아니라 처참한 환경에서 키우죠. 더더군다나 고양이는 가축화가 개만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삶을 잘 견뎌내지 못해요. 좁은 공간에 장기간 가둬놓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체계가 낮아져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던 질병에도 쉽게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또는 그런 곳들은 검역이나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검역 방역이 뭔데? 아이, 우리가 무슨 뭐 밖에 나갔다 들어서 검역하고 방역해 대충 밥 먹고 그러지? 그러다가 메르스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AI 사태가 퍼졌죠. 그래서 구제육 사태가 퍼져서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어버렸죠. 그때부터 비로소 한국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손 닦기 시작했죠. 그때 전까지 우리는 어땠어요? 물수건으로 대충, 물수건으로 닦으면 손이 깨끗해지겠어요? 그럼 수술할 때 의사들도 그냥 물수건으로 대충 닦고 나가서 배 갈라가지고 뱃속에 손 집어넣으면 되지. 왜 굳이 20분, 30분 동안 손을 그렇게 철저하게 닦은 다음에 다시 수술용 장갑을 끼고 메스를 잡겠습니까? 즉, 고양이 자체의 특성상 좁은 환경에서 밀식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고, 즉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그런 곳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대충 밥 주고 똥 치워가지고 팔아먹으면 그만이에요. 새끼나서. 보셨잖아요, 동물농장에. 동물농장에서 그렇게 많이 보시고 눈물 흘리고서도 또 펫샵에 가서 고양이를 사십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리고 저한테 연락 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난 걸. 스스로 바보짓 하고 나서 뭐 어떡하란 말이야. 빙판이 얼어있다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활기를 치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어요. 피가 줄줄. 어떡하겠어, 머리가 깨진 걸. 빙판이 얼어있다고 빙판 주의라고 써있는데 거기를 걸어간 당신이 잘못인 거죠. 그러지 말라고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그런 곳에서 동물을 사게 되면, 특히 고양이를 사게 되면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 무슨 소리냐고. 나 거기서 고양이 사갖고 가지고 지금 10년째 잘 키우고 있는데 내 친구도 잘 키우고. 인간극장 같은 데 보시면 나이 한 98세 정도 된 할머니씨가 쌩쌩하세요. 40 된 저보다 몸이 좋으신데 막 산에 막 올라가서 천연봉 꼭대기 가서 막 나물 따가지고 내려오세요. 약초 이만큼 캐가지고 오시고.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태우세요. 어떤 분은 맨날 라면만 먹고도, 하루 샘시 라면 먹고도 70대 있고 80대 들어 위장 빵빵해. 아무 문제 없어요. 위장, 대장, 소장 다 건강해요. 누구는 자연식만 먹어도 10살에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우고 맨날 라면만 먹으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고등학교 때 통계학 안 보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통계학 배웠잖아요. 표준 정규분포상의 양쪽 끝에 얼마든지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뭐가 돼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범주에 들어가요. 그런 곳에서 나온 고양이의 99.9999%가 다 내일 모레 죽진 않아요. 살아남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살아남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적지 않은 수가 실제로 죽어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펫샵은 왜 망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문제 올릴 텐데. 고양이 가격은 30만원, 50만원, 뭐 그런 데서도 고양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씩 파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만은, 순종 고양이, 제대로 모든 것을 다 한 고양이도 100만원에 분양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미안한 얘기일 정도로 쓰레기통에서 건져온 것 같은 고양이를, 죽기 직전에 고양이를 400만원씩 파는 경우도 봤는데, 30만원, 50만원 싼 것 같아서 사면 그게 문제가 아니. 그 다음에 병원비가 200만원, 300만원, 그걸로 인한 심적 고통이 200만원, 300만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면 가지 마세요. 세 번째, 마지막 사항입니다. 이거는 난 모르겠다. 그건 뭐 저도 어쩔 수 방법이 없는데, 윤리적 부분입니다. 윤리가 뭐냐? 도덕, 윤리.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대학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 시간에도 대학 윤리 있습니다. 사람이 응당히 해야 되는 것과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그것의 분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물농장에서 대놓고 나온 것처럼, 거기서 이제 주로 개를 위주로 했지만, 고양이도 똑같습니다, 고양이도.
어미 고양이를 사과개짝 같은 곳에 가둬놓고 발정 유도제를, 사실 고양이는 발정 유도제를 맞출 필요도 없어요. 자동 발정이 오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고양이다운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미의 고혈을, 피와 고름을 쥐어짜서 그 고통 속에서 새끼를 얻어요. 그리고 그 새끼를 당신이 돈을 주고 사가요. 윤리적입니까? 고양이가 행복하고 자연스럽고 평온한 환경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서 새끼를 낳았고 그 새끼를 판매하는 것과 그 고양이를 믹서기에 넣고 돌리기 직전까지 쥐어짜서 병에 걸려도 치료도 안 해주고 고름이 질질 나와도 눈에서 고름이 나와요. 내비둬요. 왜? 눈에 고름이 나와도 새끼는 나니까. 눈알이 빠져도 내비둬요. 왜? 눈알이 빠져도 새끼는 나니까. 몸에 구더기가 끓어도 새끼는 나니까 내비둬요. 에프킬라 찍 뿌리고 말겠죠. 썩은 고기를 줘도 당장은 안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끼를 뽑아서 그 새끼를 사진을 찍어서 뽀샵을 해서 눈을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전혀 잘생기지 못한 얼굴인데 저라는 사람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장동건처럼 만들어 놓고 공유처럼 만들어 놓고, 실제로 가보면 장동건 공유는 없어요. 제가 있는 거죠. 참 슬픈 얘기입니다. 눈은 다 동그래요. 얼굴은 다 이렇고 몸은 꾀재재고. 어미를 보여달라면 어미를 안 보여줘. 왜? 어미는 거기 없으니까. 왜? 어미는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미를 보여주면 결코 그 고양이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그 고양이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주고 사와서 좋다고 키워요. 그리고 그 고양이는 내일 모레 죽어요. 안 죽고 살아남으면 그 고양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 고양이가 아닌 다른 고양이에요. 그게 펫샵, 고양이 공장, 가정분양이라고 주장하는 소규모 고양이 공장. 자금력이 아직은 작아서 규모는 작지만 결국은 공장인. 가정분양은 없습니다. 그런 건 믿지 마세요.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규모 공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양이를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분이 겪을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한은 이 강의를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그러니 부디 이 비디오 클립을 들으시고 바보 같은 선택,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공장도 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고양이를 부양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 연구소의 소장 심용주였습니다.